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햇빛의 놀라운 힘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햇빛에 대해 생각해보면 자외선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오랜 시간 많은 자외선을 받으면 좋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통념인데요.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햇빛을 장시간 쬐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저 역시도 강하게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햇빛의 선물이란 책을 통해서였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햇빛에 대한 오해를 알게 되었고요.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효과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햇빛의 선물의 저자 안드레아스 오리츠는 햇빛이 피부암, 실명을 유발하는 백내장 그리고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것이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과학적인 사실과 함께 알려주는데요.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는 최고의 에너지, 햇빛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햇빛의 선물을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은 최고의 천년 치료제. 약이라는 단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해주는 알약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의사의 처방으로 조제받는 알약 등이 약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근본적이면서 훨씬 더 중요한 치료약과 에너지가 있다. 그것은 자연이라 불리는 광활한 약국에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연 속에서 여러분의 의사는 여러분 자신이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언제든 처방전을 보낸다. 개개인이 각자 느끼는 징후나 증상이 이러한 처방전이다. 비유를 하나 해보겠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여러분의 몸은 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갈증이 바로 그것이다. 입이 건조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물을 마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굳이 의학 전문가가 처방을 내려줄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물을 마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알약이나 정제 혹은 캡슐로 만들어져 있고 포장에 약 이름과 복용량, 유효기간과 바코드가 있는 것들만 약인 것은 아니다. 자연에는 없어선 안 되고 믿을 만하며 그 양도 풍부한 천년 치료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햇빛이다. 햇빛은 자연의 약국 안에 있는 것들 중 그 효과가 가장 강력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햇빛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불러온 원인처럼 비난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게실 구석에 놓인 잡지들 가운데 하나를 집어들어 페이지를 휙휙 넘기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중 한 페이지에 우울한 표정의 젊은 여성이 금발머리 여자가 미소 짓는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의미심장하게 들어올리면서 우리 언니는 실수로 자살한 것 같아 피부암으로 목숨을 잃었거든 이라고 말하는 공익 광고가 펼쳐진다. 충격과 동정의 분위기가 몰아치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는 매우 놀랍다. 우리의 삶에서 햇빛을 차단하라 라는 문구가 호소력 있게 여러분의 폐부를 찌른다. 여러분은 결코 액자 속의 슬픈 사진처럼 햇빛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지체 없이 화장품 가게로 뛰어들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처럼 위험한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최적의 제품인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발걸음을 멈춰보자. 모든 것을 냉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지금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에 현혹된 것이다. 태양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여러분은 태양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것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선호함으로써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건강은 물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희생시키고 있다. 부끄러운 진실을 파헤쳐보자. 여러분이 아주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사진 속 여성이 직업 모델이고 피부암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또 가슴 아픈 메시지는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으면서 피부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스스로 현명하지 못해 죽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려고 한다. 실제로 악성 흑생종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피부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부암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말한다는 점에서 이런 단체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치명적인 형태의 피부암은 미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전체 피부암의 6%를 차지할 뿐이며 나머지 94%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형태이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악성 피부암과 나머지 양성 피부암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단체들은 일반 시민들의 이러한 인식 부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명적이지만 발생 빈도가 극히 드문 흑생종과 훨씬 더 일반적이고 치료가 가능한 피부 종양을 구분하지 않은 채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피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일반 대중에게 시시때때로 경고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거나 두려움을 안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들의 목적이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한 햇빛 차단 제품의 판매를 늘리려는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다.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자외선 차단제는 기껏해야 햇빛에 의한 화상을 방지할 뿐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진짜 치명적인 형태의 피부암인 악성 흑생종을 예방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예방하려 하지도 않는다. 햇빛에 의한 화상과 흑생종 사이에 결정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암으로 인한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가? 실제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흑생종 발병 위험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햇빛에 노출되는 것에 관한 교묘한 술수와 거짓말의 이면을 볼 수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셀 수 없이 많은 햇빛의 혜택을 사람들이 깨닫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 오늘 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암을 예방하는 햇빛. 1940년대에 프랭크 애펄리는 위도와 암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했다. 그는 햇빛이 암에 대해 상당한 면역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현재 입증된 사실이다. 샌디에이고 대학교에서 수행된 2개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햇빛을 통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할 때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고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은 65%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들은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취합하여 메타 분석을 수행했다. 그들은 실험 대상자들을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 간의 암 발병 빈도를 비교했다. 그들이 취합한 데이터에 의하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고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감소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는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는 그룹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얻기 위해 피부가 검은 사람은 하루에 25분, 그리고 피부가 흰 사람은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햇빛에 노출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허세틴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항암제보다 햇빛이 실질적으로 암을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똑같은 양의 햇빛으로 대장암이 발병할 위험을 3분의 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 연구에서는 몸에 비타민 D가 축적되었을 때 말기 유방암 여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영국 맨체스터 왕립병원의 바버라 마워 교수는 활성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이거나 그 이상인 13명의 여성들은 6개월의 실험 기간 동안 생존하였지만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그룹 13명 중 5명의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6개월 안에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미국 네브래스카 주의 크레인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행된 새로운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및 칼슘 보충제가 암 발병 위험을 무려 77%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다.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암에는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 외에 다른 암들이 포함된다. 이 연구 결과는 비타민 D가 현대 과학을 통해 알려진 어떤 항암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암 발병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이 연구는 네브래스카 주에 거주하는 1179명의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들 중 한 그룹에는 하루에 1500mg의 칼슘과 비타민 D가 제공되었고 다른 그룹에는 가짜 약이 제공되었다. 4년 뒤 칼슘 및 비타민 보충제를 공급받은 그룹은 암 발병 위험이 60% 감소했다. 연구 후반부의 3년 동안만 살펴볼 경우에는 보충제 덕분에 암 발병 위험이 무려 77%나 감소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영국의 의학 저널 랜싯에는 비타민 D 결핍이 전립선 암의 발병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기사가 실렸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식단을 통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을 쬐는 것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양의 비타민 D를 생산한다. 추운 지방에 사는 남성일수록 햇빛을 쬐는 양이 부족하여 전립선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하루에 넉 잔 이상의 우유를 마시는 남성은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고 전립선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칼슘은 비타민 D를 고갈시키고 우유에는 여분의 칼슘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들어있지 않다. 게다가 합성 비타민 D는 몸에서 흡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전립선 암이 피부의 햇빛 노출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립선암, 민감도와 정관수술, 전립선 비대증 혹은 특정 음식물 사이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새로운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질병을 일으키는 독성 산성 물질의 제거를 도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현재 우리는 비타민 D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잠재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한 것으로 믿고 있다. 비타민 D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일한 기전은 아닐지라도 그런 기전들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비타민 D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대장암을 예방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논란이 많기는 해도 고지방 식품 위주의 서구식 식단은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새로운 연구에선 고지방 식품이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비타민 D가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연구원들은 비타민 D와 함께
리토콜린산이라 불리는 담즙산이 세포 내에서 비타민 D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방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간에서 장으로 담즙산이 분비되어 몸에서 지방질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부분의 담즙산은 장에서 자신의 임무를 마친 후 다시 간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리토콜린산은 조금 다르다. 리토콜린산은 다시 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대신 효소가 장에서 리토콜린산을 분해한다. 리토콜린산이 효소에 의해 해독되지 않으면 대장으로 흘러들어가 암을 유발한다. 리토콜린산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비타민 D가 동물의 대장암 발병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비타민 D 수용체가 리토콜린산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실제로 비타민 D 수용체는 리토콜린산 수치를 측정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타민 D 수용체는 리토콜린산에 결합되어 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몸이 대장암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얻지 못하면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고 대장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햇빛은 약물이나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와 달리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해로운 부작용도 없이 수많은 질병을 예방한다. 연구원들은 암과 마찬가지로 다발성 경화증이 지구상의 위도와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발성 경화증은 적도에 가까울수록 발병률이 감소한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햇빛을 이용해 만든 비타민 D의 부족이 골다공증, 류머티즘, 관절염, 심장질환, 당뇨 등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오늘날 병원 환자의 60%와 요양원 환자의 80%가 비타민 D 결핍이다. 설상가상으로 임산부의 76%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다. 질병을 억제하는 햇빛의 혜택을 얻으려면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3시간,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한다. 제약회사들은 역시 암과 다른 질병들을 치유하는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합성 비타민 D를 함유한 값비싼 약을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햇빛에 의해 만들어진 비타민 D와 비교할 때 합성 비타민 D는 효과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우유 등에 첨가된 비타민 D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